경희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 이거 저도 아는데 그 저도 예,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이 그분을 저 구해내신 네,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이 뭐예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희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네.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두 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혹시라도 두 명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트 폭력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원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특경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저한테 나죠.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거기 옆에 남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나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이제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휴지도 던지세요.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보고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 성폭력으로 와. 입건하게 됐었죠. 아. 대단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당황되고 그쵸.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막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막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남자 여자분이 계속 막 말다툼만 막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뭐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뭐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 가정폭력인가 보다. 그럼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한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죠, 맞죠. 남자는 못 들어가잖아. 맞죠. 아,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단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네요.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10살 손녀딸이 집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 전화가 신고가 접수가 왔어요. 됐어요. 네.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납치 의심으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뭐 형사들이랑 지구대 경찰관들이랑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하고 CCTV 확인했는데 정말로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게 나온 거예요 CCTV에.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정말 납치니까. 근데 거기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이게 뭐 수색하고 탐문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빨리빨리 또 찾아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진짜. 예. 상황실 경력만 10년 정도 되는 진짜 베테랑 분이 계셨는데 납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폭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성폭력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SO 검색이라고 저희 경찰 시스템에 그 섹슈얼 어펜더라고 그 신고지 발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다 성범죄 뜨는군요. 접근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성폭력으로 검색 사건을 재접수해가지고 봤더니 CCTV하고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성범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무사히 구조해야 됩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SO 검색을 생각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10살짜리 여자 아이였으니까. 그 요즘은 장난 전화가 많이 좀 없어진 걸로 좀 아는데 이게 좀 그래도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난 전화는 진짜 많이 줄었고요. 왜냐면 요즘 벌금을 좀 그죠. 예. 처벌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벌금이나 뭐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네. 그래도 좀 황당한 신고들은 아직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거냐면 뭐 공중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너무 화난다. 공중 화장실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 쓰는 곳인데 왜 휴지가 없어? 뭐 경찰이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 진짜 아니죠. 너무 뭐야? 참 진짜 어떻게 경찰 분들이 왜 그걸 갖다 줍니까? 선생님. 그냥 손으로 닦아요. 그걸 그러면 왜? 그냥.
그걸 좀 왜 갖다 줍니까? 경찰분들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고 바쁘신데요. 또 이렇게 친절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고 끊어볼 수가 없고 신고자분 죄송한데요. 뭐 112는 긴급 범죄 신고센터라서 저만 이렇게 출동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셔서 휴지 사셔서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술에 많이 취하신 분인데 자기가 납치됐다는 거예요. 뭐 남자 2명이 저를 태우고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주변에서는 여기 목소리가 들려요. 납치됐을 때 뭐 그런 소리는 아닌데 뭐 옆에 주변 소리에서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근데 이분은 계속 막 자기 납치됐다고 좀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경찰관이더라고요. 아 이분 지금 술이 만취해가지고 뭐 집에 가고 집에 지금 데려다 주고 있는데 자기 납치됐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고. 좀 있으면 또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막.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왜 이제 그러십니까? 완전히 인사불성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지금 경찰분들이 댁에다 돌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곳에서 진짜 그래요. 너무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119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전화를 이제 받는 곳이죠. 네, 그렇죠. 평균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1,800건에서 2,000건 정도 한 달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1,800건에서 2,000건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고를 받는 곳은 뭐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가 있는데 네. 그쪽에는 하루에 6,000건 정도. 와.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혹시 일단 전화가 들어오면 뭐 인명대피를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구조 상황이 있나, 그러니까 그 차에 끼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는 구급차만 가는 게 아니고 구조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상황이 있는지. 그 소방차에 보면 재난 영상 카메라라고 소방차 앞에 이제 현장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상황실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처음 현장 도착했을 때 소방차 대원분들은 불 끄느라 바쁘시니까 저희가 현장에 보고 화재 규모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상황실에서는 이제 더 사다리차, 물탱크차, 구조대차 더 차량을 편성을 해서 지령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소방차가 출동한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보면서 또 어떤 그 이 진압 차량이 더 필요한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다 상황실에서 파악을 하시는군요. 선생님, 그 공장 지나자마자 그 기와집 들어져가는 거 처음에 들으신 거예요? 사람은 확실히 없는 집이 맞고요. 화재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방차분 도착하니까 촬영 안내 좀 해주세요. 구청 열어, 구청 열어. 빈집이 아닌 것 같다, 어째 모장쌤. 관장님, 상황실이에요. 우리 쪽 소방은 중심이라고 했는데 중심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동이 특수화재 진정했습니다. 아니 이제 위급하지 않은데 신고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죠. 네. 구급차를 약간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 아, 이거 가끔 뉴스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 장난 전화도 요즘에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장난 전화도 많이 있죠. 누가 봐도 진짜 장난 전화처럼 불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기본 매뉴얼대로 네, 어디에 불이 났나요? 뭐가 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토불이야. 이렇게.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온 것 같대요. 그래서 출동을 시켰죠. 갔는데 저희 대원이 이제 무전이 왔어요.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요.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 고양이가 있을 거예요. 밥 좀 주고 가시라고. 근데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진짜 가스불 켜고 온 걸 수도 있는데 주된 목적은 거의 그 가스불 걱정보다는 그냥 고양이 밥 주셨냐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밥 주시고 가신 거 맞죠? 이러고
네, 주고 갔어요. 이러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는 없어요? 구두구급 이제 허위 신고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 200만 원 조항이 있긴 한데요.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허위 신고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저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진짜 긴급한 분들이, 환자분들이 예.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년간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전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또 남자분이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하시는 모텔로 갔는데 201호에서 뭐 머리에서 피가 난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출동한 대원들이 여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라고 한 거예요. 모텔로 갔는데. 네, 모텔로 갔는데 그래서 그 모텔 얘기하신 곳에 전화를 한 거죠. 남자 혼자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201호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 통화를 시도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저씨가 막 머리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일어나실 수 있냐, 나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못 움직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수건에 모텔 있죠, 그런 거 있죠. 적혀 있고 메모지 그런 네. 거 있고 커튼 색깔, 방 색깔 이런 거 다 비춰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뒤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분을 찾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텔의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렇죠, 일어나지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쓰러지셔가지고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이런 또 좀 전화 받는 경우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충남에 작년에 호텔에서 화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동일 신고가 한 100건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전화 하나 받으면 정말 상황실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비 규환이죠. 여기서는 네 사람 나왔대요. 아 여기 안 나왔다는데? 이거 소화기로 껐다는데? 아직 못 껐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네,